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굉장히 SF계에서 유명하신 작가님의 책인데요. 바로 테드창 작가님의 책입니다. 저는 이 작가님 책을 예전에 아주 짤막한 문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용되어 있는 그 문구를 보고 전혀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읽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드창 작가님 너무 좋다 다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읽지 않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에피 읽다가 최근이 아니죠. 좀 예전에 나온 에피인데 읽다가 테드창 작가님 책도 읽어볼만 하겠다. 재밌겠다. 가치관이 나랑 비슷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보게 됐고 그래도 미루다가 그래도 좋은 인상이 생겼으니까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출퇴근할 때 이북으로 읽게 됐는데요. 진짜 훅 빠르게 읽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숨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테드창 작가님의 단편들이 묶여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디지언트들이라고 하여서 AI가 법인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편 내용에서 저는 법인이라는 부분이 색다르기보다 AI를 과연 우리가 하나의 지성체로서 인정을 해줄 때 그들에게 우리와 같이 인간과 같이 감정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려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I들은 어쨌든 인간이 학습을 시켜서 딥러닝으로 학습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건데 그 습득된 지식 그리고 습득되어져 있는 그런 감정의 표출 또한 AI들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일 때 이런 반응을 상대가 보였을 때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 라는 것들이 학습되어 있는 것들인데 AI가 결국 먼 훗날에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이제 뭔가 표출해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학습된 반응까지 우리가 감정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AI의 경계성이 나중에는 정말 모호해지게 될까? 그들이 스스로 학습하길 원하고 스스로 행동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주입한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행동심리학적 부분으로 보게 되는 하나의 개체로 봐야 하는 인간과 같은 생명개체로 봐야 하는 그런 게 되는 때가 올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진짜 제가 흥미로워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AI가 감정을 학습하는 것일까? 아니면 감정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존재인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저는 인간의 감정도 결국엔 뇌의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가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자체적인 뇌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도 인간과 같이 반응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의 감정을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의 생명개체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설에서 그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게 책을 읽었고 그리고 또한 사람이 만든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존재들을 인간과 동일성상에서 보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는 게 당연해요. 동족이 아니니까요. 근데 만들어낸 존재가 어쨌든 간에 윤리적으로 그 존재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다치게 된다면 그 존재를
동등하게 여겨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도 그게 더 나아가서 법인으로 될 것이냐 아니냐가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 흥미로웠던 것은 그 프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평행 세계에 있는 다양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와, 이 작가님 상상력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차원에 대해서 다차원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작가님처럼 테드창 작가님처럼 평행 우주, 평행 세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이 그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너무 멋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과연 그 챕터의 이야기에서는 그 인간의 행동이 과연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해왔던 행동들이 학습되어서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평행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는 존재들도 그런 내가 그런 좋은 학습을 많이 하게 됐을 때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학습을 많이 했을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제가 막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좀 굉장히 그 SF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됐고 제가 SF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다루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SF들을 뭔가 사람 냄새 나는 SF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부분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스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지만 굉장히 감명 깊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프리즘 나오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아, 인간은 결국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받아보게 되는 그 결론,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그 행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그 것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학습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그 사람의 생각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결국엔 그 사람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의 사건으로 어떤 풍파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엔 선택은 그 안에서의 선택은 그 인간,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선택을 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인생을 그 사람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이 있기는 있죠. 잘못된 상황들이 있기는 있고 더 나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들인데요.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인상 깊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만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고 이제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윤리의 문제, 도덕적 문제, 그리고 인간이 선택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차원 세계를 떠나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은 매 순간 매 초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존재인데 외부의 환경에 영향이 얼마나 받는가에 대해 그리고 AI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AI에게 감정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얘기를 더 하면 더 많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리뷰를 해주셨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니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